한국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불리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낼 때 그 성장 과정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지금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성장의 방향을 바꾼 배경에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한국의 모델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양국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6년 베트남은 도이머이라는 경제 개혁 정책을 발표합니다. 시장 경제 도입, 외국인 투자 유치, 국유기업 개혁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그대로 참고한 것이었죠. 당시 베트남은 중국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고 농업 집단화 해체, 경제 특구 설치 같은 조치를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궤적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 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베트남은 고민에 빠집니다. 급속한 임금 상승, 환경 파괴, 낮은 기술 자립도, 무엇보다 베트남처럼 내수 시장의 한계와 단순 조립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베트남이 다시 바라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수출 중심의 제조업 육성을 통해 전자, 자동차,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죠. 베트남은 한국의 이 발전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고, 우리도 저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KS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교류를 시작합니다. 수출산업 육성 전략, 중소기업 육성,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이 베트남에 체계적으로 전달되었고, 이는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구로공단, 울산공단 같은 산업단지 모델은 베트남 북부 박린성과 타이응구엔 남부의 빈지형 지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시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하노이 호치민 고속철도 사업에서는 한국이 기술력과 신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직업훈련학교, 과학기술연구소 중 다수는 한국의 지원이나 모델을 기반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BKIST,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한국 KST의 자매기관으로 직접적인 기술연구 협력이 이뤄지고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은 단순 생산 기지를 넘어 현지 인력 양성,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 혼자서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베트남은 한국의 모델을 적용한 이후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요? 우선 경제 성장률부터 다릅니다. 2010년대 이후 베트남은 매년 6%에서 7%대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구조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30% 이상이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FDI 유치액이 ASEAN 지역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으며 산업 구조도 제조업 위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베트남이 중국 플러스 1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생산 기지를 찾는 과정에서 베트남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된 것이죠. 애플, 인텔, 삼성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제 베트남은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첨단 제조의 허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은 중국식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용한 수출 주도형 제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베트남이 한국 모델을 참고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화해온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뿐 아니라 문화, 교육,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죠. 특히 반도체, 디지털 전환,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은 베트남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과거 한국과 유사한 중진국 경제 모델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벤치마킹했다.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좋은 모델을 참고하고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 나가는 현명함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한국이 다른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다른 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길잡이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흐름을 읽는 교양 채널 러블리 TV였습니다.